프레스티지가 높다. 그러면 내 프레스티지가 또 높아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게인 양쪽 그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authority 측면에서, 허브 측면에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authority 측면에서 프레스티지가 올라가는 거. 근데 비슷비슷한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 근데 허브냐, authority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authority, 허브는 자기가 가리키는 게 중요한 정보여야 되고, authority 입장에서는 나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놈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 중요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so this kind of prestige calculation becomes cyclic. 근데 가만히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는 그 형식의 공식이 나와요. 그죠? 허브가 높아지면 authority. 근데 authority가 또 높아지면, 그죠? authority가 높으면 허브가 높아지고, 허브가 높아지면 또 authority가 높아질 수 있고, 약간 말하자면 그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물리에서도 그런 공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평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다가 어떤 값에서 딱 일정하게 값이 세팅이 되면 더 이상 값이 바뀌지 않는 그런 그 형식의 값들이 세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니어 이퀘이션을 갖다가 좀 풀어야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authority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정보의 prestige입니다. authority prestige. So use the authority prestige when ranking answers to a query.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의 prestige 값을 보고서 얘의 랭킹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그 퀘리의 답들을 나열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 공식이 이제 이렇게 약간 펑션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authority, 허브의 prestige는 authority의 prestige에 의한 펑션으로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authority의 펑션은 허브의 prestige에 입력을 하는 그런 펑션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서로 사이클릭한 그런 그 펑션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풀게 되면 prestige 값을 허브와 authority prestige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런 그 개념들 적용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검색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현상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론들을 잘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또 재미있는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또 분야라서 여러 가지 아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synonym하고 homonym problem입니다. So let's look at this synonym and homonym problem. So what's a synonym? Okay? Synonym. Synonym is basically two different words, but they have the same meaning. synonym이 뭐냐면 단어 철자는 서로 다른데 의미는 같은 게 synonym입니다. 그죠? 국어에서도 그런 게 있죠. 뭐 또 밤 그건 아니고, 그건 호모님이고, 뭐 이제 요 예를 보면 repair and maintenance, 뭐 수리, 뭐 고친다, 뭐 같은 서로 다른 단어지만 이제 의미는 같은 거죠. So if you have a document that has this keyword motorcycle repair,
and your query is motorcycle maintenance. Okay? 그러니까 이런 그 지리, motorcycle maintenance라는 지리를 던졌는데 이건 뭐냐 이제 모터사이클 뭐 유지 보수나 뭐 이런 그 의미의 지리인데 문서 안에는 motorcycle 수리 뭐 고치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색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냐 뭐냐면 그 단어 대 단어 비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의미에 그 부합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빠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You need to realize that maintenance and repair are synonyms. 이 두 단어는 사실은 synonym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System can extend the query as motorcycle and repair or maintenance. 약간 무식하게 이제 바꾸고 뭐냐 이런 지리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알아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뭐 인텔리전트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은 작업이에요. 사실은 모터사이클은 모터사이클로 놔두고 그 다음에 and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maintenance 대신에 or 단어들의 or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시노님들을 집어넣어서 repair or maintenance 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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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 바꾸는 거죠. motorcycle도 사실은 시노님 바꿀 수 있어요. bike, motorcycle or bike or blah blah blah. Okay?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꼭 그렇게 하기는 쉽지도 않고 또 괜히 확장해가지고 또 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또 나는 리페어가 싫고 메인테넌스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좋은 거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Another problem is homonyms.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언어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이런 검색에 나오네요. An object has different meanings as noun and verb.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homonym은 같은 그 발음인데, 그죠? 같은 그 단어인데, 같은 그 철자인데, 근데 의미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로 보면은 object가 이제 noun으로서는 객체라는 의미가 있고, 명사로서는 객체인데 동사로는 object, 부정한다, 그죠?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용자가 던진 그 쿼리에서 이게 지금 noun인지 verb로 사용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를 돌려줄 필요가 있죠. 근데 그냥 단어로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object만 정하죠. You can disambiguate meanings to some extent from the content. 근데 요 앞뒤에 뭐가 이제 있으면 약간 그 컨텍스트로부터 지금 이 문장, 이 단어가 쓰여진 이 어떤 기본적인 환경으로부터 의미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So we can see these problems and 아까 그 밤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거, 또 object랑 이제 좀 비슷한 철자는 같은데 먹는 밤인지 잠자는 밤인지 그게 구별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Extending queries automatically using synonyms can be problematic.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You need to understand intended meaning in order to infer synonyms. 그래서 과연 지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verify synonyms with user. 사용자라고 이제 약간 그 인풋을 받아서 정말 네가 이거를 원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Synonyms may have other meanings as well. 그래서 또 synonym을 이렇게 기껏 달아놨는데 얘가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질 수도 있죠. 그죠? 원래 repair와 maintenance, 그러니까 뭐 객체, 뭐 object, thing, 뭐 이렇게 이제 object or thing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사실 object가 우리가 원하는 그 객체의 의미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object라는 의미까지 끌고 올 수 있죠. 그래서 괜히 synonym 붙여서 이제 엉뚱한 것까지 다 끌어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제3,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부산물 같은 그 쓸데없는 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는 부정한다는 의미를 넣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부정한다는 그 문서들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고, 요거를 컨텍스트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synonym and harmony problem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는 이제 concept based query. 요즘 혹시 semantic web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semantic web. So there's this concept called semantic web, which is kind of increasingly getting a lot of interest, and this is basically trying to make the web more meaningful, more intelligent. 그래서 웹에다가 좀 시멘틱을 좀 넣자. 약간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굉장히 좀 추론이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웹에서는 사실 추론이 아니라 이제 사실 검색이 가장 밑바닥 단계예요. 모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봤을 때 제일 하위가 검색이에요. 뭐냐면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있는 데이터에서 추론을 하는 게 다음 단계.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얘 A와 B를 혼합하면 C라는 걸 만들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약간 AI 쪽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실제로 시멘틱을 웹에다가 좀 넣어주면 이제 추론이 가능해져.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그 두 가지 성분을 합치면 뭐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성분과 또 다른 성분을 합치면 또 뭐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들을 합쳐보면 얘와 얘와 얘를 합치면 제3의 물질 C라는 걸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조각조각 지식들이 퍼져 있는데, 얘네들을 잘 정리를 하면 그리고 의미를 주게 되면 이제 추론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논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게 시멘틱 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능해지면 여러분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웹에 있는 모든 지식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웬만한 거는 웹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웹에 있는 정보를 학습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하는 능력만 추가하면 이제 사람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온톨로지라는 거예요. 온톨로지. 그러니까 웹에 있는 각종 그 콘텐츠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를 해서 부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커피라는 건 뭐다. 음식이라는 건 뭐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성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온톨로지라는 게 말하자면 아주 쉽게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식물 분류 있죠. 그죠? 식물 분류가 하나의 간단한 온톨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어떤 language가 ontology인데 식물 분류에 보면 뭐 예를 들어 식물 그다음에 뭐 식물 밑에 저는 뭐 생물 잘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르지만 밑에 뭐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식물 중에 또 이제 뭐가 있겠죠. 밑에 고사리 달려 있고 뭐 학명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온톨로지들이 각 분야마다 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온톨로지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개념을 매핑을 하면 실제 이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의미를 잘 체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톨로지 작업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시멘틱 웹이 아직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온톨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컨셉이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For each word, determine the concept it represents from context. 그래서 그 웹에 있는 문서로부터 각 단어의 컨셉트를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매핑이 가능한 거는 뭐냐면 이 문서를 보면 대충 여러분들 읽으면 개념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object가 noun인지 object인지 문서를 읽으면서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트를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결국 온톨로지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An ontology is a hierarchical structure showing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그래서 ontology라는 것은 이런 그 컨셉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층적인 구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물 분류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실 때 그런 게 이제 ontology입니다. The is a relationship that we saw in the ER model. is라는 게 이제 그런 약간 클래스 개념이죠, 그죠? is. 그래서 뭐 고사리는 뭐 무슨 식물이다, 그죠? is a relationship이다, 그죠? This approach can be used to standardize terminology in a specific field.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런 터미놀로지들이 이제 표준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온톨로지의 그 대표적인 예가 웹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한국에서만 그렇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서는 아마 여러분들 검색하면 잘 나올 텐데 혹시 온톨로지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네, 그렇죠. 위키피디아 아시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내용이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만드는 온톨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온톨로지가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전을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위키피디아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위키피디아는 아직 조금 많이 약하죠. 그래서 그런 온톨로지 구축에 예가 되고요. Ontologies can link multiple languages. 그래서 이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 multiple language를 링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이 그냥 한국어로 매핑, 그러니까 개념은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뭐 객체라는 개념은 한 가지인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느냐, object, 또는 한국어로 표현하느냐, 객체, 또는 뭐 러시아어로 표현하느냐, 언어는 다르지만 그 개념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톨로지의 매핑만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러시아 문서도 검색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의 러시아 문서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multiple language를 또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검색한 다음에 한국어 페이지가 뜰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쫙 잘 구축해 놓으면 시멘틱 웹이 됩니다. 그래서 not covered her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야도 이제 보면은 뭐 RDF니 뭐 XML 뭐 이런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멘틱 웹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Okay, so
So now an important thing about search is indexing. So once the search engine kind of analyzes a page, what it does is it will create an index. Okay. So using this index, it can actually speed up the search dramatically. So one of the key technologies is how you can create this index. 그래서 검색 엔진의 내부 자료 구조로는 사실은 인덱스밖에 없어요. 인덱스를 가지고 모든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인덱스를 이제 어떻게 구축하느냐? 가장 그 기초적인 인덱스는 뭐냐면 inverted index예요. 이제 여기 인덱스라고 하는데 this inverted index maps each keyword ki to a set of documents si that contain the keyword.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이 키워드를 이제 그 S1, S2, S3 이런 그 문서들에다가 매핑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키워드 2가 있으면 얘는 그죠? 얘는 뭐 S2, S4, S6라는 다큐멘트에 들어있다. 그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문서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인덱스 보고 얘네들 쫙 가져오면 되죠. 그렇죠? 이런 키워드가 사용자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얘네들 문서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쫙 돌려주면 되는데 these documents are identified by identifiers. Okay? 그래서 어떤 아이디를 각 문서에다 물론 부여해 줍니다. 뭐 URL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The inverted index may record. These could be additionally recorded. 그래서 이 inverted index, 역 인덱스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추가적인 정보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Keyword locations within document to allow proximity based ranking. proximity based ranking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키워드가 서로 가까울수록 그 결과에 좀 더 중요도를 둡니다. 그 문서에. 그거를 알려면 여기서 돌려주는 건 뭐냐면 그 키워드가 들어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 문서에. 그죠? 그 문서가 예를 들어 키워드 K1과 K2가 지금 들어왔어요. 지리에. 그러면 분명히 같이 들어있는 문서는 뭐예요? K1과 K2가 같이 들어있는 문서는 S2라는 문서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지를 또 보려면 S2를 가져와 가지고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인덱스를 만들 때 아예 그것까지 적어두자. 키워드가 K1이 S1의 몇 번째 자리에서 나타나느냐? 너는 10번째 단어다. 그죠? 그 다음에 S2에서 나왔을 때 너는 뭐 20번째 단어에 들어있더라. 너는 5번째 단어다. 그죠? 지금 K2가 S2에는 몇 번째 단어냐? 보니까 21번째 단어고 너는 뭐 30번째, 뭐 너는 15번째 단어다. 이렇게 하면 자 요것만으로도 proximity based ranking이 돼요. K1이 S2에서 20번째 단어고 K2가 S2에서 21번째 단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만 가지고도 proximity based ranking이 되는 겁니다. So if you record the keyword locations within the document with the inverted index, you can do proximity based ranking. Okay? So 이 키워드 로케이션도 inverted index에 같이 기록을 해준다.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한 개의 문서를 가져오면 인덱싱 엔진에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단어를 가져오면서 얘가 몇 번째 단어인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인덱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The counts of number of occurrences of keyword to compute TF. 그리고 이제
TF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 키워드 K1이 S1에 몇 번 나타났는가, S2에 몇 번 나타났는가, S3에 몇 번 나타났는지 이걸 또 알아야 되죠. 그죠? 뭐 이민수라는 게 S1에 나타났다는 건 아는데 몇 번 나타났는지는 그 문서를 또 가져와야 됩니다. TF를 계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오버헤드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너는 2번 나타났고 너는 지금 10번 나타났고 너는 1번 나타났다. 그렇죠? 그 나타난 횟수를 또 같이 이렇게 해주면 TF 계산하는데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키워드 S2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횟수는 10번이니까 TF에 그 10번이라는 횟수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요거는 그 문서를 한번 파싱하면서 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인버티드 인덱스에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 AND 오퍼레이션 같은 거를 키워드의 AND, 그죠? 내가 and 키워드의 K1 and K2. 자, K1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있고 K2라는 키워드도 들어있는 결과를 찾는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얘가 돌려주는, 여기서 S1, S2는 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돌려주는 결과를 S1이라는 문서의 셋이라고 보고, 두 번째 K2가 돌려주는 거를 S2라는 문서의 집합으로 보고, 그 다음에 KN이 SN이라는 문서의 집합으로 봤을 때 그걸 다 교집합을 하면 되겠죠. 그죠? K1 and K2 and KN이라는 그 지리에 대한 결과는 얘네들을 다 교집한 결과가 됩니다. 말하자면 K1 and K2가 들어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얘와 얘의 교집합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얘는 이렇게 하죠. D1, 그죠? D2, D3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D2, D4, D6, 그죠? 이게 S1이고 이게 S2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 O를 구하고 싶다. K1 or K2 or KN은 뭐가 되는 거죠? 각각을 결과를 그냥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들어있는 거는 S1 or S2가 되면 되는 거죠. Each SIS can be sorted to allow efficient intersection or union by merge. 그래서 결국 이제 얘네들을 갖다 소팅을 해놓으면 나중에 AND나 OR를 할 때 좀 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안에서도 얘네들을 이제 소팅을 한 형태로 저장을 해둡니다. Not can also be efficiently implemented by merging of sorted lists. 그 not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소팅을 해놓으면 훨씬 편하게 쭉 찾아가다가 없네. 뭐 이거는 이제 소팅돼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끝까지 안 가도 되게 찾을 수 있죠. 오케이. Okay, so we looked at the technologies to kind of create the index, and this is a very simple form. Okay. 물론 인덱스도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좀 더 다른 그런 그 정보들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서치 엔진마다 좀 독특한 그 자기의 특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search의 기능을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그 효과를 테스트, 검증할 수 있는 수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measuring the retrieval effectiveness,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이제 측정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그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save space by using index structures that support only approximate retrieval. This may result in this and this. Blah, blah, blah. Okay? 그래서 실제로 그 인덱스 구조를 사용해서 문서들을 가져왔을 때 approximate retrieval이라는 그런 개념에 따라 검색이 작동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사 지리 결과예요. 근사 지리. 그러니까 그 SQL 같은 경우는 그 지리에 딱 맞는 데이터만 가져오지만 검색은 이렇게 비스름한 것도 가져온다는 거죠. approximate retrieval.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There's a false negative, false drop that appears. So what this is some relevant documents may not be retrieved. So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false negative랑 false positiv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alse negative를 우리가 이제 false drop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관련 있는 문서들이 may not be retrieved.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찾고 싶은 그런 문서들 빠뜨렸다는 거예요. 빠뜨린 게 false negative입니다. 검색 결과를 딱 봤는데 실제로 내가 찾고 싶거나 원하는 문서들이 빠진 경우는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false drop. 그 다음에 또 반대의 현상이 뭐냐면 false positive. 이게 플러스 의미죠. negative는 마이너스 빠뜨린 거고 positive는 플러스. 그러니까 좀 과한 게 플러스죠. 이건 뭐냐면 some irrelevant documents may retrieve. 관련이 없는 문서들이 더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이제 false positive. 그러니까 아까 뭐 synonym이나 homonym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던 문서인데 그런 것들이 덤으로 검색 결과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더 과하게.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Okay. For many applications, a good index should not permit any false drops, but may permit a few false positives.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쁠 것 같아요? false negative가 더 나쁠까요? false positive가 더 나쁠까요? 그렇죠. negative가 안 좋겠죠. 왜냐면 이거는 좀 뭐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거긴 한데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어쨌든 들어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false negative는 그 결과를 딱 돌려받고 나면 끝이에요. 자기가 빠뜨린 게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이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false negative보다는 그나마 false positive가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good index라고 하는 거는 false drop, 이 false negative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false positive는 뭐 생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relevant performance metrics. 우리가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해 아래에 몇 가지 매트릭들을 한번 퍼포먼스 매트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recision이라는 겁니다. 정확도. 자, 내가 검색한 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precision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precision이라는 정의는 what percentage of the retrieved documents are relevant to the query. Okay? What percentage of the retrieved documents are relevant to the query? 내가 그 가져온 문서들 중에 retrieved documents, 대상은 가져온 문서들이에요. 가져온 문서들 중에 그 중에 몇 개가 쿼리에 적합한 그런 문서냐.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retrieved documents면 근데 그 중에
요만큼이 내가 relevant document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precision은 요거분의 retrieve document 분의 요 relevant document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retrieve document가 전부 관련성이 있다. 그럼 precision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져온 문서들 중에 뭐 대부분 이렇게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relevant, 얘는 irrelevant docum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precision은 retrieve document 분의 요거 전체 분의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비율이 얼마냐. recal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recall은 what percentage of the documents relevant to the query were retrieved. 조금 번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what percentage of the documents relevant to the query were retrieved. 질의에 관련이 된 그 문서들 중에, 그러니까 질의랑 정말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 중에 몇 퍼센트가 실제로 가져오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거의 대상은 뭐냐면 질의에 관련된 문서들이 분모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 relevant document가 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